자, C조를 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조의 객관적인 것부터 달려볼게요. 자, C조는 뭔가요? 뭘까요? 뭘까요? C조는 고려 후기에 발생해 조선시대의 전체에 걸쳐 향유된 문학, 우리 고전, 우리 고유의 시가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체. 자,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고려 후기에 발생했고 지금까지 전해지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쵸?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전해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자, 그쵸? 갑골문자 같은 소리 하거든요. 당연히 이때 한자로 기록되어 있겠죠. 자, 그쵸? 한자인 거죠. 자, 언제부터 한자 썼어요? 옛날부터 옛날 언제부터요? 1857년 1800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1850. 아, 그러면 얘기하기 참 그렇네요. 자, 조선은 건국을 언제 했어요? 1900이 아니죠. 1552년 와, 진짜 심각하다. 7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쉬운 기점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어요? 1552년 자, 이미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 5, 9, 2가 임진왜란입니다. 아, 자, 거기에서 이제 100년을 빼면 1492죠. 네. 1492는 이제 세계사하고 연결돼요. 세계사를 잘 아시는 분들 1492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세계대전대? 아, 이런 비웃는 게 이게 영상에 찍히면 안 돼요. 콜럼버스 알아요? 알죠. 뭐 했어요? 미국은 발견했어요. 미 대륙 발견. 아, 거기에서 다시 100년. 1392. 수출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조선 건국?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아, 자, 그래서 1392년, 1392년. 자, 한자는 언제부터 썼어요? 조선 삼국시대 이전부터 썼어요. 진짜요? 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한문을 사용했죠. 한문을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사용했어요? 한문을 아는 사람. 한문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요? 지식인들. 귀족계층. 그러니까 한문이요. 어떤 글자냐면 기본적으로 한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만 자 정도를 암기해야 돼요. 2만 장. 네. 2만 자 정도 암기하지 않으면 한문 사용이 불가능해요. 근데 2만 자를 암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런 시간은 일부 계층한테밖에 없어요. 왜? 농사해야 되니까. 그 자급자족 사회니까 노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부유한 자들, 즉 귀족들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네. 그건 이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한글이 만들어지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짱이다. 응? 슬기로운 자는 한나절이면 익힐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한글 익히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맨날 받아쓰기 하고, 그 다음에 하늘쓰기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슬기롭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 시조라는 건 한문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 귀족계층, 양반계층. 그러니까 양반계층에 의해서 평시조라는 게 먼저 쓰여지기 시작해요. 고려 후기부터. 자, 근데 이 평시조라는 것은 자 생각해봐요. 양반들은 뭐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겠죠. 그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문제라 소요. 그렇지만 양반들이 모양 빠지게 여자 얘기 안 해요. 자연. 그쵸? 자, 얘네들은 굉장히 폼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에 대해서 이런 걸 읊어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읊기도 하고 여자에 대해서 읊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그것이 모양이 빠진다고 생각해서 잘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양반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형식, 형식.
형식, 격식에 딱딱 맞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형식에 맞춘 정형식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시조를 쓰게 되죠. 3장이 뭐예요? 세 가지. 초장, 중장, 총장. 그래서 시조는 대부분 세 줄로 이루어져 있죠. 자, 6구는 뭔지 알아요? 자, 글자 수를 배치를 하면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그리고 마지막 줄 3, 5, 4. 3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에서 여기에 이 두 개를 9라고 해요. 그러면 총 몇 개 만들어져요? 7개. 그래서 6. 아, 자, 다 합치면 몇 글자? 오, 45야. 아니요, 43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두 글자의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를 벗어나도 되는데 요 글자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시조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글자 수가 대부분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죠. 그래서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3, 4, 조, 음수. 그래서 글자 수 여유까지도 가능하니까 4, 4조. 자, 그 다음에 괜히 세 글자, 네 글자 한 거 아니죠? 이렇게 끊어읽어요. 자, 끊어읽으면서 뭐가 생겨요? 음보가 생겨요. 그래서 몇 음보? 4음보가 됩니다. 그래서 3, 4조, 4, 4조의 4음보의 형식을 정확하게 지켜요. 양반들은 딱딱 맞는 거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작자층이 기녀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서민으로 평민으로 확장이 되면서 주제나 형식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게 시조입니다. 근데 오늘 할 거는 고려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몰락이잖아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첫 번째 시조가 백설입니다. 백설. 자, 그리고 시조는 특별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구를 이 구, 세 글자, 네 글자, 여기까지를 제목으로 대부분 삼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백설이 잦아진 고래. 이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인데, 요 시조는 그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백설은 흰눈이잖아요. 이 백설이 녹아 없어진 골짜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백설이 바로 뭐냐면, 고려의 유신, 고려의 충신을 가리킵니다. 자, 걔네들이 사라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합니다. 자,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요. 그러니까 백설과 구름은 대조적인 거고요. 자, 고려의 유신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바로 신흥 세력들이 채웠죠. 그러니까 신흥 세력이 누구예요? 사대부. 이성계집하죠. 자, 그래서 단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매화는 사실 백설하고 대조적인 관계거든요. 흰눈이잖아. 그리고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꽃. 근데 여기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매화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고려의 유신 똑같아요. 고려의 충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충신들은 다 어디 갔는가? 자, 그래서 다 어느 곳에 피었는가? 그러면서 석양에 홀로 서 있어. 석양 어떤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그리고 또 어둠의 이미지. 자, 그러니까 뭘 나타내요? 몰락하는 고려를 나타내죠. 비유합니다. 몰락하는 고려 속에 어떻게 해요? 갈 곳을 몰라. 뭐 하고 있어요?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의 정설 이야기.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나라 잃은 한탄. 맥, 수, 지, 탄의 정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맥수지탄이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자, 보리밭이 무성한 곳에 대해서 오는 한탄이에요. 보리밭이 무성한데 왜 한탄이 와요? 옛날에는 여기가 잘 나갔고 옛날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막 들끓고 수도였는데 이제 보리밭밖에 없어요. 거기서 오는 한탄입니다. 자, 요게 이제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시조 갑니다. 다음 시조 갈 때 첫 번째에 500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시조를 보실 때요.
요 5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어요. 자, 5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리고 500년이랑 똑같은 단어가 뭘까요? 같은 의미, 500년과 같은 의미. 태평양을. 아니요, 반천년이요. 반천년이 500년이죠? 그죠? 네. 자, 요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고려의 문란이에요. 자, 고려 역사가 500년이잖아요. 조선의 역사도 500년이잖아요. 그럼 조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출제되는 우리가 보는 시조들은요. 나라의 멸망은 무조건 고려예요. 조선의 멸망에 대한 시조 같은 것들은 이런 평시조 작품도 있긴 하나 출제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500년 반천년이 나오면 전부 고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00년의 도읍지를 그러니까 고려예요. 고려를 필마로 돌아다니 한 필의 말로 돌아 들어가니 그러니까 말 타고 방문한 거죠. 자,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를 간대. 자, 산천이 뭔가요? 산하고 강.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연. 자, 자연은 뭐가 돼요? 의구하대요. 의구하다 무슨 뜻?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인걸은 뭡니까? 영웅들, 고려의 영웅들. 한마디로 다시 인간들은 사람들은 간 곳이 없구나. 자, 두 개를 대조시켰죠? 자연은 어떤 대상? 변화가 없는 불변의 대상.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 변화하는 가변적인 대상. 얘네들은 연속적인, 영속적인 그런 존재. 근데 사람은 순간적인 찰나의 존재. 그렇죠? 무한도 쓸까? 무한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필멸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대조시키며 뭐 하고 있어요? 나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걸은 간대 없구나. 자, 어지버 감탄사 태평연월이 태평연월 뭐예요? 태평연월 꼭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태평연월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태평성대 혹은 태평천하. 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근데 좀 탄력받아서 또 비슷한 거 말씀드리면 요순시대 요나라 순나라 때 요나라 순나라 때를 가리키는 말이 태평성대예요. 네. 원래 춘추 전국시대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요 시기 때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단어 복희씨 혹은 복희왕 이때의 황제야. 그래서 복희씨 때 복희왕 때 라고 나오면 또 요순시대를 가리켜.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되게 응용하는 거 되게 많아요. 요순의 국민이 되어 그럼 평화로운 세상 뭐 이렇게 됩니다. 탄력받은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자, 유식해 보이잖아. 태블양파 라고 하면 바다의 파도가 일지 않은 평화로운 세상.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석의 시조인데요. 자, 요 원천석의 시조는 절개를 강조하면서 역시 신흥 세력에 대한 비판이 있는 시조가 요 원천석의 시조입니다. 그냥 바로 해볼게요. 눈 맞아 휘어진 대가 뭐예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했던 거죠. 자, 굽을 절이면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서 푸르겠느냐 설이죠. 자,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쁘니까 대나무 예천합니다. 세한고절 추위를 모르는 절개를 가진 것은 너쁘니까 한없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상식을 넣어드리면 사군자에 대해서 무조건 아셔야 돼요. 사군자가 뭐예요? 네 명의 군인. 자, 군자의 표상 같은 존재. 군자는 선비는 이것을 가까이 하면서 이것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게 계절별로 있어요. 춘,
하, 추, 동. 자, 지금 대나무가 사군제 중에 하나거든요. 대나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겨울에 들어가요. 죽이 대나무. 아, 배운 걸까요? 네,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매, 난, 구, 죽이에요. 그래서 매가 매화, 난이 난초.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만 그냥 난초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국은 국화. 이렇게 됩니다. 자, 매화는, 대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세한고절이라고 했죠? 세한고절이 뭐예요? 추위를, 이게 한대기후 할 때 한자예요. 사과는 한자. 그래서 추위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를 가진 것이 대나무. 자, 매화는 어떤 꽃? 자, 그 어떤 꽃보다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이 매화는 언제 피냐면 몇 월 달? 1월 말에서 2월 초에 펴요. 혹은 조금 더 늦게 필 수도 있어요. 많이 추우면. 어쨌든 2월 달 안에 승부를 봐요. 그래서 어떤 꽃보다 가장 먼저 피는 꽃. 매화는 그러니까 추위를 이겨내는 꽃이에요. 추위는 시련고난. 시련고난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꽃. 그래서 뭐라고? 아치고절입니다. 무한 풍치와 높은 절개를 가진 꽃. 선비의 표상이죠. 자, 그리고 난초는 사실 이거를 절개로 연결시켜서 나오는 사자성어는 사실 없어요. 고절로 연결되는 건. 근데 난초는 그런 꽃이에요. 더러운 곳에서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물을 또 많이 주면 죽어요. 그리고 그 잎에 빼어나고 수려한 모습, 선비의 표상과 같다. 그래서 붓글씨 할 때 이렇게 맨날 난치죠.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그거 갖고 갔을 때 붓하고 머루가 뭐냐? 벼루랑 머리랑 먹과 벼루가 합쳐서 머루가 됐네요. 자, 그거 갖고 와고 맨날 신문지에다가 화산지에다가 괜히 이렇게 하잖아. 있어 보이잖아. 네, 맨날 그 난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이 선비의 또 표상 같은 거. 자, 국화는요? 또 어떤 꽃? 빵을 만들고. 국화는요, 꽃 중에 가장 늦게 지는 꽃이에요.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가을에 가장 늦게까지 펴 있어요. 겨울에 가깝게. 그래서 서리를 맞아도 꽃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상고절. 서리를 모르는 높은 절개를 가진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예찬의 대상이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고전에 나오면 지조, 절개, 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조를 가볼까요? 자, 다음 시조를 보시면 자, 흥망이 유수하니. 자, 흥하고 망하는 흥망성쇠라고 하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흥망이 유수하니 흘러가는 세월 같으니 만월대가 추초로다. 자, 만월대는 고려시대 때 되게 잘 나갔던 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누각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누각이 뭐라고요? 추초, 가을 불로 무성하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 폐허가 됐어. 옛날에는 지금 여기에서 막 시끌벅적해 사람이 노는 소리, 노랫소리, 기생의 웃음소리, 술 먹는 소리 끊이질 않았는데 지금은 가을 풀만 무성해요. 아무도 찾지 않아. 자, 그러면서 500년 왕음 나왔어요. 끝이죠? 고려의 몰락이에요. 500년 왕음이 목적에 비추신, 자, 목적이라는 거 아셔야 되죠? 목적. 그래서 목동의 필입니다. 목동. 목동이 뭐예요? 소치는 사람. 그래서 목동의 피리 소리에 그쳐시니, 그러니까 피리 소리밖에 안 들리니. 자, 석양에 지나는 게 석양 역시 하강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 고려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물겨워하노라. 나라 일은 탄탄이죠. 간단합니다. 자, 다음이요. 자, 선인교 날인무리. 자, 요 선인교 날인물은요. 여태까지는 고려의 몰락을 전부 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썼어요? 정도죠. 정도전이 썼잖아.
자, 정도전에 대해서 아셔요? 이름이 꽤 모르는데. 하여튼 정씨 집안이시잖아요. 네, 정도전 모르세요? 저희 할아버지니까 무슨 얘기 좀 했는데. 아, 그래요. 이 조선 누가 세웠죠? 흥성대원군. 아, 선생님 지금 유튜브에 박제되고 계세요. 조선을 세운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라니요. 아, 이름 기억나만. 오 마이 갓. 한웅. 한웅이요? 정답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분은 고조선입니다. 아, 자, 조선을 세운 사람 이성계죠. 네. 이성계의 아들은 이선균. 이방원. 아, 자, 여기 또 가볼까요? 고려는 누가 세웠어요? 무료요. 아, 광개토대왕. 맞죠? 자,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나중에 이거 유튜브 올라가시면 꼭 보세요.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 다시 한번 또 보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나중에 그 자제분 생기시면 꼭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요. 너네 아빠도 역사 못했어. 괜찮아요. 자,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왜 세운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근현 대사들 별로 알아요. 자, 고려를 세우신 분은 태조 이성계. 왕건입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심각하시네요. 이 부분만 이렇게 떼갖고 올려야 되겠는데요? 이거 지금, 쇼츠 올리면 이거 한 10만 유튜버 그 각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도전은, 자,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성계예요. 이성계. 근데 사실 이성계가 세운 게 아니에요. 진짜요? 이 사람이 세웠어요. 진짜요? 이 사람이 뒤에서 다 조작질한 거예요. 오. 실질적인 작전, 실질적인 실무는 이 사람이 다 했어요. 누구네 맞아. 서수아비네. 그래서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근데 하지만 나중에 바지 사장이 각성해서 정도전도 축출해야 진짜 가격이네요. 자, 지금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네. 그건 이제 조선의 적통을 계승해서 한양을 수도로 삼은 것을 계승한 거잖아요. 자, 그거를 누가 생각해내냐?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아,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조선의 국가 체계의 기틀을 다 잡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실질적인 개국을 이제 그냥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전은요, 조선의 입장에서 고려의 몰락을 서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좀 입장이 달라요. 한번 보세요. 자, 선인교 나리무리, 선인교에서 흘러내린 물이 좌도으로 흘러드니. 자, 지명입니다. 사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단천령 왕업이. 그게 고려의 역사죠. 물소리뿐이거든요. 자, 물소리밖에 없어요. 물소리로 나오는데. 뭐가 고려의 역사? 천천히. 네, 고려의 역사. 물소리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서 아이야. 고국의 흥망성쇠를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이미 망한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소리를 얘기했잖아. 자, 물이라는 건 어떻죠? 고요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아, 자, 그러니까 물은 항상 어때요? 떨어져요. 나를 기준으로 보면 항상 새로운 게 채워지지. 네. 날 긋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려의 역사는요. 고려의 왕조는 지난 역사, 낡은 역사.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게 채우러 와야지. 그러니까 조선이 온 거다. 세상이 이치다. 그러니까 흥망성쇠를 말해서 무엇하냐. 이 여자 불교의 관점. 네, 뭐 다 엮여 있는데, 네. 불교는 이러고 나서 흘러간 물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아, 네. 자, 그래서 결국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정당성도 같이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가 그런 시조였고요.
그다음에 6번은요 조금 달라요. 김상원의 시조인데, 자, 이 김상원은요 언제 때의 신하냐면 인조 때의 신하예요. 자, 인조 때 아주 국가적인 재앙이 한 번 있었죠. 알아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매년 있어요. 아, 그래요? 인조 때 남한산성에서 일이 생깁니다. 아, 그게 뭐죠? 영어로 있잖아요, 영어로. 나는 맞아요. 그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아, 자, 병자호란은 누구랑 싸웠어요? 새로 별기분이랑 원래 청이랑 싸웠어요. 청이랑 청나라. 청나라랑 싸웠는데. 아, 이거 오늘 보는 사람 되게 재밌겠네요. 네. 가져오라니. 아, 저분 광동고 3학년이세요. 그거 아니에요. 뭐 방금 여기 네. 거. 자, 그래갖고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죠. 그래서 인조가 머리를 땅에 3번 쳐박아요. 신하로서 예를 갖추죠. 그런가. 그래서 그때부터 청나라의 종속된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그 배경 얘기하면 되게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병자호란이 패배하고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끌려가죠. 왕실은 가만히 있었냐? 왕실에서도 인질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소현세자였어요. 그런데 이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그 소현세자를 보좌해서 같이 청나라로 끌려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로 끌려가면서 그 비분강개한 심정을 읊은 게 이 시조예요. 자, 그래서 가노라 삼각산. 삼각산 아세요? 산은 다 생각해봐요. 삼각산이 북한산의 옛 이름입니다. 자, 북한산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다행이에요. 북한에 있다고 하면서. 자, 다시 보자. 한강수. 한강물이죠? 자, 둘 다 어디에 있어요? 한양에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네들을 대세워서 조선, 고국을 의미합니다. 이런 걸 무슨 법? 대유법이라고 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게 이제 대유법이죠. 자, 그래서 고국의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면 시절이 하는 매우 수상하니 올 듯 말 듯해요.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그 청나라로 끌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풍토병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청나라 애들이 안 보내줘서 거기서 평생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불안한 심정들을 읊은 시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 있는 거 바로 하고 갈게요. 자, 시 1번에서 신흥 세력을 비유한 시를 찾고 그 시화에 대한 화제의 태도를 쓰시오. 시화는 그룹, 화제의 태도는 당연히 비판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시 2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 문장을 쓰시오. 이거는 관계 없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예찬하고 있는 시적 대상은 대나무. 대나무는 영어로 밤부. 자, 그 다음 상징적인 의미는 세상인 거고요. 지조와 절개. 네. 자, 시 1, 2, 3의 공통적인 제재를 이어절로 쓰시오. 고려의 몰락. 근데 3번은 어디 있어요, 이게? 네? 3번. 이건 500년이나 단체니까. 3번이요? 이것도 고려 몰락이잖아요. 여기 다 고려 몰락이잖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시 4번은요. 청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목적, 목동의 피리. 4번. 자,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거 5번은 물소리. 자, 그리고 서경의 두 가지 의미요. 자, 표면적으로는 해가 지는 거죠. 지는 해. 자, 그리고 고려의 몰락이죠. 자, 고국을 의미하는 시어 2개를 찾아 쓰시오. 한강수랑 삼각산이죠. 그래서 대유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주차라도 여러분이 또 아는 시조가 다음에 나와요. 7번, 8번에. 자, 이방원과 정몽주의 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조들은 대부분 제목이 없어요. 근데 제목이 있는 시조가 가끔 있거든요. 요게 제목이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자, 이방원의 이 시조가 제목이 뭐예요? 하여가입니다. 하여. 그 다음에 정몽주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가 단신가. 고려의 몰락을 이야기할 땐 이 하여가하고 단신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 썼어요? 이방원이 썼잖아요. 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이렇게 마음을 먹죠. 고려의 충신, 고려의 에이스 신하 정몽주만 영입한다면 고려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쭉 모아놓고 그 자리에 정몽주를 초청합니다. 정몽주는 모르고 있어요. 거의 이렇게 왔더니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웃으며 근데 정몽주는 신기가 불편하죠.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우리 신하 한 수 지어봅시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여가를 써서 정몽주한테 넘겨줘요. 정몽주는 그걸 읽자마자 막 두두두 떨리죠.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자, 그 얘기가 이제 하여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들 어떠하냐? 저런들 어떠하냐?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삶이 어떠하겠느냐? 만수산 드렁치기, 칡농쿨 보신 적 있어요? 네. 네, 등나무 덩쿨보다 더 막 미친 듯이 얽혀 있어요. 어지럽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드렁치기 얽혀진대.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뭐처럼? 칡덩쿨처럼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네가 고려의 충신으로 살든 아니면 고려를 대신해서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살든 어떻냐? 그냥 칡덩쿨이 얽어진 것처럼 우리도 함께 뒹굴러 보자. 새로운 조선에서 영입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몽주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필휘지라고 하죠. 단박, 단신가를 짓습니다. 자, 단신가 뭐예요?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이나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진흙할 때 진짜예요. 고운 흙이 돼서 넋이라도 있건 없건 간에 임양한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습니다. 내가 뒤져도 아니 미안해요. 내가 죽어도 나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 뭐라고 한 거예요? 단칼에 거절한 거죠. 자, 이렇게 거절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죽지 않을까요?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력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세력들이 모여 있는데 정몽주가 와서 그 세력들, 야, 정몽주를 불렀어? 아니, 우리 몽주형을 불렀단 말이야? 야, 몽주형이 우리랑 같이 하면 이건 우리가 승리하는 건 확실하잖아. 요. 그런데 몽주가 왔더니 이 몸이 죽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그런데 어쩔 수 없네요. 우리랑 뜻이 안 맞으셨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해? 그럼 쟤는 왜 그냥 보내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이성계 일파들이 이방원의 일파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내시는 길, 돌아가시는 길, 철퇴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철퇴로 때려주죠. 진짜 나쁜 사람. 네. 뭐 선과 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네. 근데 물론 뭐 사람을 어떤 이유로 죽이든 간에 그건 악이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고려의 왕조가 몰락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가와 단신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시조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가시면 국화야 너는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 국화 아까 얘기했죠? 국화는 사군자 중에 하나. 3월 동풍 봄바람 따뜻한 시절 다 지나고 낙목한천 무슨 뜻이에요? 나무가 떨어진대. 나뭇잎이 떨어지는
한천, 차가운 하늘에, 그러니까 추운 계절에 너울로 피어야 합니다. 아마도 오상고절, 아까 했죠? 서리를 모르는 높은 절개를 가진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국화에 대한 예찬,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절을 얘기하겠죠. 자, 이제 두 개 남았네요. 혹시 불편해요? 네, 대부분 너뿐인가 하노라가 들어가면 예찬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이지계시조입니다. 이지계시조. 자, 요거는 좀 재미있긴 한데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네, 옆에 보시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죠. 자, 이렇게 합니다. 까마귀 검다고 백로에 오지 마. 이렇게 말해요. 자, 까마귀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쨌든 까마귀하고 백로하고 대조시켰죠. 자, 까마귀는 누가 봐도 검은 놈, 백로는 하얀 놈. 자, 그래서 겉이 검은을 속조차 검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니까 까마귀는 겉과 속이 같은 놈이란 얘기죠. 백로는 겉으로 보면 하얗지만 겉과 속이 다른 표리 부동한 인물이 있지. 그러면서 백로는 까마귀를 맨날 욕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이직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개국공신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로가 뭐를 뜻하냐면요. 고려의 신하들을 가리켜요. 이 고려의 신하들은요. 이직을 비롯한 신흥 세력들에게 저 나쁜 새끼들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겠죠. 니네 자꾸 우리 보고 욕을 하고 우리부터 간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 그런데 니네는 겉으로는 선량한 척하지만 속으로 땀만 품고 있잖아. 니네 다 썩은 놈들이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시죠. 자, 그래서 아마도 겉이고 속이 검은 것은 너뿐인가? 근데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거 비판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조입니다. 마지막 시조는 정몽주의 어머니. 자, 정몽주의 어머니는 뭐라고 했나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가야 자,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당연히 여기도 대조적으로 쓰였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워, 흰빛을 시샘하네요. 그러니까 백로를 시샘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부정적인 놈들이고 여기는 백로가 긍정적인 놈들. 자, 근데 이제 정몽주의 어머니잖아요. 백로가 뭘 뜻하겠어요? 몽주 뜻. 정몽주. 우리 어머니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걔랑 놀지 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들어보시고. 들어본 적 없어요? 저랑 놀라고 시키는 거 같은데. 아니, 들어본 적 없으면 대부분 다른 어머니가 당신과 놀지 말라고 해요. 아, 네. 네. 그 법칙하고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항상 우리나라는요, 한 6인 이상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이 반드시 찐따가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방식, 그 찐따 보존의 법칙이라고 분명히 한 명이 찐따가 있어요. 근데 찐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찐따야. 맞는 거 같긴 해요. 네. 그게 이게 도박할 때도, 저 도박은 싫어하는데 도박할 때도 되거든요. 어디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어. 파투를 치고 있어. 근데 호구가 없잖아. 한 명도 호구가 없어요. 그럼 내가 호구. 맞는 거. 네. 진짜예요. 자, 여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몽주의 어머니는 그랬죠. 성난 까마귀가 흰빛의 시세마니 청강의 조이, 조이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뭐겠어요? 이게 신흥 세력들, 간신들을 가리키죠. 너 간신하고 놀지 마. 오늘 쟤랑 놀지 마. 더러워지. 이올만 놀지 마. 그러니까 이런 대쪽 같은 어머니 밑에서 대쪽 같은 고려의 에이스가 탄생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범위는 다 했고 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까지 체크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핵심어, 8번의 핵심어 뭔가요? 1편단심. 당연히 지조하고 절개겠죠. 자, 2번에서 화자가 예찬하고 있는 시적 대상은
당연히 국화지요. 자, 그리고 표현 방법은 이유. 의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실현과 고난을 의미하는 시어는 낭, 목, 한, 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까마귀는 의미하는 거? 까마귀. 신념 세력이요. 네, 여기에서는 그쵸. 조선의 개혁 공신들. 백로는 고려의 유신들. 자, 그 다음에 5번. 백로가 의미하는 것은 다 했어요. 정몽주. 간신들. 이 아니야. 정몽주제 11번은. 자, 그 다음에 흰빛이 상징하는 것은 정몽주의 지주와 절개죠. 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시조도 여기까지입니다.